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3.1절입니다. 오후인데요. 오늘 그 3.1절 기념식에 김건희는 안 나왔죠. 우리는 대한민국 75년 역사에서 대통령 부인이 3.1절 기념식에 안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입니다. 자, 정치꾼들 한심합니다. 국민이 아주 치욕스러운 우린 세월을 보내고 있죠. anyway, 고고 여명에게 후원 좀 하십시오. 후원 좀. 33데이, 3.1절, 33데이, 삼겹살 데이에 삼겹살도 못 구워 먹게 생겼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육신을 불태우면서 몇 명 안 보지만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 이준석이나 어린애들이 주장하는 PC주의, political correct라 그러죠.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하는 고고 여명입니다. 언젠가는 보수는 재건될 것인데 요번에 양진영의 공천을 보면은 한숨만 나오죠. 하나는 국힘은 더 꼰대당으로 변했고 더 늙은이 당으로 변했고 또 민주당 생양아치당은 양아치들을 엄청나게 집어넣었죠. 그럼 국민이 갈 길이 어딘가? 진짜 우리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는 양진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고고TV는 총선 후 대선까지 봅니다. 반드시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리더가 다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고고 여명에게 따뜻하신 분, 여유 있으신 분은 한 달에 10만원 이상씩 후원 좀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발표된 KBS 여론조사, 또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여론조사가 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KBS 여론조사는 25일에서 27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표본이 3,000명입니다. 표본이 3,000명이고 갤럽은 항상 표본을 1,000명으로 합니다. 1,000명으로 하고 갤럽은 27, 8, 9 여론조사한 건 오늘 발표하는데요. KBS 여론조사가 이틀 먼저 발표됐다. 표집이 됐다는 건데요. 둘 다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급등을 하고 또 민주당은 몰락하고 있고 국힘은 올라가고 국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우세하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모든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나면은 뉴스나 신문이나 또는 시사평론 방송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별로 보도를 하지 않고 뭐를 발표하느냐, 즉 국힘과 민주당의 당 지지율과 또는 누가 선거에서 많이 표를 얻을 것인가만 발표하죠. 근본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재명이나 생양아치 새끼가 저 지랄을 하는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며 민주당 지지율은 폭락하고 국힘 지지율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 사천 생양아치 공천의 영향은 이번 주로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다 끝나고 다음 주 말쯤부터 나오는 여론조사가 진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석을 치냄으로써 지금 이재명의 생양아치 사천은 피크로 올라갔고 이제부터는 민주당 애들이 결집에 들어가고 또 민주당 애들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는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민주당 사천 파동은 끝났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저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아직까지 지금 그 민주당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국힘이 앞선 것도 국힘이 160, 170석을 갖고 간다. 그리고 민주당은 110석 내지 120석을 갖고 간다.
그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가 지금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죠. 그리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위험하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과반도 못 얻고 한강벨트는 국힘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으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이북으로 국힘이 진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산도 민주당 애들이 저는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부산은 부울경이 40석인데요. 거기서 과반을 민주당에서 가져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부산에서 테러를 당하고 그죠? 부산대를 버리고 서울대 응급번호로는 부산 버리기 작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현재 부산 부울경은 이재명이 저 진짜 양아치였구나 저 정도 줄 몰랐다 저런 식으로 사천을 하다니 때문에 부산이 거의 국힘 쪽으로 넘어올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이라도 이재명을 쳐내야 되는데 못 쳐내요. 근데 안 쳐내려면은 민주당 애들이 다 비명들이 다 탈당을 해서 한 덩어리를 갖다가 구성하고 민주당을 분당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죠.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얼치기 평론가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 났을 때다 그러는데 문재인은 그런 역량이 없는 놈입니다. 애초에 문재인은 자기 힘으로 정권을 갖다가 가져간 게 아니고 박근혜 탄핵관에서 주워 먹은 거고 원래 민주당은 이런 놈들이고 실력인데 더 악성, 더 독보석 같은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공천을 갖다가 사냥하는 바람에 공천 학살을 하는 바람에 이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은 한호병님만 외치고 못 찾겠다 깨꾸리를 외치는 황성예터의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자, KBS 여론조사는 표본을 3,000명으로 했고 응답률이 18%입니다. 그 다음에 갤럽 여론조사는 표본이 1,000명이고 응답률이 한 16, 7% 나와요. 갤럽이 지금 계속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금 KBS 여론조사가 열흘 만에 또 발표를 합니다. 열흘 전과 지금은 민주당이 몰락하고 있고 국힘이 올라가고 있다. 그게 특징적이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대로더라. 표본을 늘리면 늘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대로더라. 따라서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 것이 ARS 여론조사 2%에서 5% 정도 나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든 ARS 여론조사나 전화면접조사가 수렴을 해요. 응답률 상관없이. 자, 대통령 국정평가를 보면은 KBS입니다. 부정이 60, 긍정이 36이다. 별 차이가 없죠. 과거하고. 근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56%, 즉 부정평가 중에서 민주당은 56%가 부정평가를 내리고 국민의힘이 12%를 내리고 조국신당은 6%, 개혁신당은 5%를 갖다가 윤석열을 부정으로 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급등을 하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일주일 전보다 5%가 올라서 39%로 급등. 또 부정평가도 58%에서 53%로 급락. 그렇게 되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를 또는 40%를 넘기는 순간 팽팽한 여야 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윤석열 지지율이 45%를 넘으면 무조건 국힘의 압승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과 정권 견제론이 나오는데요. 갤럽에서 여당 다수 당선이 33% 나옵니다. 33%. 그리고 제1당 다수 당선도 역시 여당 다수 당선이 38%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1당 즉 민주당 다수 당선이 35%. 그 다음에 제3신당 다수 당선이 16%. 이거를 합해보면은 여당 즉 여당 지원론이 38%, 윤석열 지원론이 38%, 야당 지원론, 즉 정권 견제론이 51%가 나옵니다. 35 플러스 16 하면 51%가 나는데 지금 중도층들은 아직까지도 표심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층들이 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은 여전히 부정평가가 60, 7% 나옵니다. 그들이 갈 곳을 잃었죠. 근데 이재명은 생야가치 때문에 또
이준석이란 야바이꾼 때문에 중도층들이 결국은 국힘 쪽으로 갈 수가 있다 할 화십을 가능성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선거는 40일이 남았습니다. 열흘 안에 이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민주당 애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이라는 놈은 절대 정리할 리더십도 없고 쥐만 살려고 공천 학살과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탈할 사람이 얼마나 되고 어떤 덩어리를 뭉치느냐 거기서 총선의 판세는 전체적으로 여와 야로 나누면서 갈라지지 않을까 하고 고고TV가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준석과 조국의 신당을 비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치기 평론가든가 정치 분석가들은 조국이 이재명을 대체한다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조국이 이재명을 대체한다 하는 것도 한 5, 6%의 가능성은 있으나 8, 90%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조국 신당은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12%나 급등합니다. 지난주보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가 21%.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뚝심 3%가 급등을 합니다. 잘하는 평가. 전체적으로는 39%가 윤석열을 잘한다 그래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갤럽입니다. 윤석열이 못한다고 53%인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플러스 3%로 또 증가를 해서 6%가 나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됐죠. 그죠? 그거 폐기돼도 상관없어요. 또 한다 그러잖아요. 민주당 애들은 양평 고속도로 문제, 디올백 문제 또 특검 추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해야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꼭꼭 숨어있는 김건희는 3일째로도 안 나오고 총선 이후면은 또 활개를 치고 다닐 겁니다. 국민을 아주 능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의대 정원 문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다 압수수색 들어가죠. 도망 다니고 그래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자, 정당으로 들어갑니다. 정당을 보면은 갤럽 그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36, 국민의힘 39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옆에 보면은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이 4%, 조국 신당이 4% 나옵니다. 엎어버려도 결국은 3%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재명이나 저런 놈 때문에 국힘은 지금 신성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죠. 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급등을 하죠. 국힘이 지난주보다 국힘이 40%가 되고 3% 올라가고 또 민주당 지지율은 또 떨어져서 33% 최저치로 갔다가 꼬라봐 버리죠. 2% 떨어지는데요. 개혁신당이 3% 나옵니다. 개혁신당이 3% 나오는데 이준석 끝났다 말씀드렸고 지금 공천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난 한동훈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정치적인 리더십이 하나도 없는 애예요. 그렇다고 이재명이라는 놈은 생양아치니까 한동훈이 돋보이다 뿐이고 또 윤석열 김건희 지키기 특히 김건희 지키기로 그 공천을 했으니 어제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그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되는데 민주당 이재명 저 생양아치가 그 비명계들 친문 친노 586 운동권을 치지 않았으면은 저는 제가 봤을 적에는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는 코스예요. 어제 그 투표한 걸 보니까 그 민주당 애들이 16표가 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71석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찬성을 했는데 171석 플러스 16석 하면 187석이죠. 국힘놈들도 5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103석인가 108석 얻었어요. 그죠? 만약에 국힘이 김건희 지키기 공천을 안 하고 잘랐으면은, 그죠? TK나 강남을 잘라버렸으면은 그들이 10명만, 10명만 그 불참을 하고 민주당 애들은 그 비명이나 친노나 586을 안 잘랐으면은 200석 최소한 190, 한 5석만 얻으면 출석원의 3분의 2가 나오죠. 김건희 특검 보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새끼가 또 화를 내려고 그런다. 이 순간 3일절 날에. 이재명 지새끼 때문에 김건희도 지키는 거고 총선도 망하는 거고 민주당은 몰락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생양아치 새끼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KBS에서 지금 극위로 올라가 있죠. 공천 파동이. 공천 과정에서 열흘 전에는 민주당이 뭐 잘한다가 44%고 국힘이 잘한다가 42%였어요. 열흘 전에 조사할 때. 그때는 임종석의 파동이 좀 나왔지만은 그래도 뭐 비명을 좀 쳐내는 거로 봤는데 요번 주에 들어가가지고 임종석이 피크를 날리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공천이 지난주에는 44%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31%뿐이 안 나와요. 잘한다가. 또 국힘이 못한다가 42%였는데 잘못 말했어요. 다시 갑니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한다가 44%고 못한다가 42%였어요. 열흘 전에는 KBS 표본수 3,000명으로 발표할 적에. 근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민주당이 잘한다가 31로 떨어집니다. 11%가 폭락해요. 임종석 파동의 피크가 이번 주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힘이 못한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국민의힘만 물었습니다. 열흘 전에. 그런데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매우 잘한다가 44, 못한다가 42. 또 민주당은 이게 지난주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 잘한다, 못한다가 44, 42였는데 이번 주에 조사해서 민주당을 보러 보니까 민주당이 잘한다가 31, 못한다가 56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민주당 애들이 잘한다가 못한다가 25%의 차이가 납니다. 이번 주에 물은 겁니다. 이번 주에 둘 다 물은 거예요.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둘 다 물었는데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은 잘한다가 44, 못한다가 42. 또 민주당은 잘한다가 31, 못한다가 56입니다. 이번 주에 물은 게 25%로 국힘과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25% 차이가 납니다. 끝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숨겨진 걸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근본적인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 이재명이 저렇게 생양아치 하고 지들끼리 고륙상징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민주진영에서. 근데 이재명이 민주진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들끼리 고륙상경 해가지고 이재명 지 가죽은 안 벗기고 남의 가죽만 벗겨가지고 피칠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것만 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2년의 실정이 감춰질까? 만약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감춰지고 국힘이 압승의 구도로 들어간다면은 지금 엄경영이라고 엄문으라 그러죠. 걔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했다고 예언을 했고 엄문어란 별명이 있다. 요번에도 역시 국힘이 170석을 넘는다고 지금 예언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몰락하는 건 좋은데 국민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상처받은 국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39일 남은 대선의 판을 가르는데 이재명 주셨기 때문에 과연 복원이 될까? 야권의 지지세가 복원이 될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요새 와서는 막 헷갈려요. 그래도 머리 나쁜 고고TV가
도화지를 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저렇게까지 생양아치일 줄과 저렇게까지 이상한 놈고 기괴한 놈인지는 진짜 몰랐어요, 저도. 그래도 기본적인 요만한 상식은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생양아치를 집어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한 혐오가 너무나 강해요,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힘애들이나 국힘애들은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공천을 갖다가 옛날 놈들 꼰대들 다 그냥 박아놓고, 그죠? 김건희는 안 나오고 있고. 과연 국민들이 쏘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